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2020년 5월호 V점프 손에 넣었습니다. 아침에 오픈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매화 난해하기만 했던 드래곤볼 슈퍼 스토리가 이번 화는 상당히 단순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용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궁금하게 해주는 58화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항상 내용 정리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요, 드래곤볼 원작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8화까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신다면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8화까지 모두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8화 내용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로편과는 다르게 이번 화는 대부분 손오공과 함께 내용이 진행됩니다. 지난 57화에서는 손오공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향하고 있었지만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링의 길을 느끼고 순간이동을 해서 지구로 오게 됐죠. 손오공이 지구에서 크리링에게 말하기를 크리링의 기는 정말 찾기 쉽다고 합니다. 아마 손오공에게는 크리링의 기가 매우 익숙하다는 뜻이겠죠. 순간이동이라는 게 상대의 기를 느끼고 이동을 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한 기라면 찾는데 시간이 덜 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손오공이 자꾸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아마도 베지터의 스피릿 컨트롤 기술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손오공이 다른 이들은 어디에 있냐고 크리링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링은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손오공이 그 정도의 기를 못 느낄까요? 다시 한번 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베지터는 멀리서도 지구의 움직임을 기로 감지한 거에 비해서 손오공은 지구에 있는데도 용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내용 정리에서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발동을 하게 되고 어쩌면 순간이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오공이 순간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는 손오공이 베지터보다는 더 먼 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 정도로 끝이 났었는데, 지구에서도 손오공이 길을 느끼지 못하고 전사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을 보면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아니, 천진반 차오즈 야무치가 손오공에 비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길을 찾기 힘들다 하는 것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어떻게 피콜로 소노반의 기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건지, 베지터와의 스피릿 컨트롤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링이 손오공에게 물어봅니다. 수련은 잘 된 거야? 모로는 이길 수 있어?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쓰러뜨려야지. 그것만을 위해서 수련했으니까. 와꾸와꾸 스르조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손오공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와꾸와꾸는 두근두근이라는 뜻이고요, 와꾸와꾸 스르조는 두근두근 한다고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손오공이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모로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크리링은 너 불안하다는 뜻이냐? 라고 묻자 네, 맞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냐고 물어본다면 와꾸와꾸 하고 있어. 그리고 순간이동으로 손오공은 사라집니다. 뭘까요? 예전의 와꾸와꾸보다는 지금의 와꾸와꾸가 확실히 무게 있게 들리고 예전의 손오공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오리지널의 손오공은 항상 자신보다 훨씬 강한 적들과 싸워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적들만 등장했고 손오공은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죠. 그리고 슈퍼에서도 그랬지만 원작에서도 손오공은 항상 와꾸와꾸 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드래곤볼 슈퍼의 와꾸와꾸가 가볍게 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슈퍼로 오면서 손오공이 너무 강해졌고 또 더 강해지고 싶어서의 와꾸와꾸였기 때문에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손오공은 예전 원작의 손오공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말도 안 되게 강한 적이 등장을 했고 손오공이 어떻게든 이기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해지자
예전에 듬직한 모습의 손오공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와꾸와꾸 한다면서 순간이동으로 사라지자 크리링이 말을 합니다. 뭐야, 이런 상황에서도 와꾸와꾸 한다는 거야? 뭐 그게 저 녀석이기는 하지만 독자들이 가질 만한 의문을 크리링이 이야기해 주었고 대답 역시도 크리링이 해주었습니다. 손오공은 야무치가 있는 장소로 순간이동을 해서 야무치 천진반 차오즈가 고전하고 있는 상대 자오요기를 쉽게 처리합니다. 아니, 한 방의 펀치로 기절을 시켰습니다. 확실히 손오공은 클래스가 달라요. 그리고 손오공은 피콜로와 소노반이 있는 장소로 순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혹시나 손오공이 차오즈와 대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역시나 드래곤볼을 시작하고 손오공과 차오즈는 아직까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은 사간보가 모로에게 강력한 힘을 받게 되고 17호 18호는 물론이고 피콜로 소노반까지도 그냥 쥐어패고 있습니다. 이들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간보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피콜로와 소노반은 지구가 부서질지도 모를 만한 강력한 힘으로 사간보를 공격하기는 하지만요, 사간보에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드래곤볼 슈퍼에서 무천도사 다음으로 가장 큰 떡상의 명예를 얻은 인조인간 17호도요, 사간보와의 전투는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싶을 때 자코가 사간보에게 말을 합니다. 사간보, 네가 엉망진창인 악당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금지 높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 왜 모로의 말을 따르는 부하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사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로가 우리들을 구질구질한 형무소에서 꺼내주었고 또한 다시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로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 결정을 했다 라고 사간보는 말합니다. 그러자 자코는 사간보에게 지금의 너의 모습이 더 비참해 보인다 라고 뭔가 멋진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 대사를 피콜로나 소노반에게 주지, 조금 자코가 말하기에는 아깝단 생각이. 자코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사간보가 자코를 공격하려고 자코를 향해 걸어갑니다. 자코는 거짓말이야 하면서 사간보를 오지 못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Z전사 그 누구 하나 자코를 도와줄 만한 힘은 없었죠. 물론 단 한 명, 손오공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사간보는 갑자기 혼자 날뛰기 시작합니다. 꼭 투명인간에게 맞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간보는 물론이고 소노반, 피콜로도 사간보가 왜 혼자 날아가고 있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간보는 계속되는 공격으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지만요, 상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소노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와있어. 그 말을 듣자 피콜로가 뭐라고? 모습도 보이지 않고 기도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자코가 너희들 지금 손오공이 초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라면서 자신의 시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 신의 영역에 가게 되면 기의 종류가 다르게 된다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던가요? 슈퍼사이어인 가스로 손오공이 처음 변했을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피콜로와 소노반은 손오공의 엄청난 힘과 능력에 감탄만 합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손오공의 빠른 움직임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가축동물이 모로가 있었습니다. 모로가 손오공이었던가?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자 손오공은 사간보를 모로에게 던지고 모로 뒤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기뉴 특전대 때에도 약간 이런 모습 보여줬던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서 손오공과 모로는 약간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나도 강해졌고 너도 강한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힘을 숨기고 있는 것 같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사간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코믹스에서는 조금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손오공이 모로에게 사간보를 던졌을 때 모로가 사간보를 튕겨냅니다. 그런데 그때 사간보에게 힘을 더 주었던 것 같아요. 더욱더 강해진 사간보는 다시 손오공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측대로 사간보와 손오공의 힘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손오공은 소노반에게 또다시요 싸움에 말려들게 해서 미안해 라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소노반은 지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손오공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손오공은 피콜로와 소노반에게 너희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몰라볼 정도였어라면서 이빨림 소리를, 피콜로는 손오공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언제부터일까 너와 나의 힘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피콜로는 병풍자리를, 손오공은 슈퍼사이어인 블루로 변해서 사간보와 싸우게 되고요. 더욱더 강해진 사간보도 물론 잘 싸워주기는 했지만요, 손오공과의 힘의 차이는 너무 컸고요. 결국은 사간보가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모로는 이때 손오공에게 슈퍼사이어인 블루가 아니라 네가 처음 등장해서 사간보를 처리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손오공이 그 변신을 할 때까지는 사간보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왜 협박이 되냐면요, 사간보는 이미 자신의 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욱더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오공이 말하기를 사간보의 몸은 이미 한계이고 더 이상 힘을 받게 되면 죽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그만해 했지만 역시 모로는 계속해서 사간보에게 힘을 주게 되고 결국 사간보는 죽게 됩니다. 손오공은 모로에게 어떻게 동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고요. 모로는 사간보는 병사일 뿐이고 병사가 죽으면 다시 모집하면 그만이라면서 악당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근데 세븐3는 살려주지 않았나요? 도대체 모로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로 역시도 드래곤볼의 다른 빌런들처럼요, 세븐3를 흡수해서 또 다른 변신을 할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세븐3는 이미 모로에게 다른 미션을 받게 되고 그 미션을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븐3를 살려둔 이유는 분명 있겠죠. 모로의 말을 듣고 손오공은 모로에게 쓰레기 같은 녀석이라는 말을 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괜찮아, 드래곤볼을 다시 살리면 돼. 드립은 안 하네요. 그리고 손오공은 모로에게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손에 넣은 힘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독자들의 예상처럼 손오공은 무의식의 극기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성형은 아니고 징조였어요. 모로가 말합니다. 인간의 기술은 아니구나. 손오공이 말합니다. 맞아, 신들이 사용하는 기술, 무의식의 극이 징조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8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단순한 스토리 전개이면서도 파워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58화를 몇 번이나 읽으면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선 인조인간 17호 18호 그리고 소노반 피콜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손오공은 이미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손오공의 파워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주 서바이벌 힘의 대회 이후에 손오공이 그만큼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손오공이 베지터를 찾지 않습니다. 꼭 이미 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이죠. 손오공이 지구에 도착해서 베지터는 아직인가? 하는 대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베지터의 스피릿 컨트롤 성과도 분명 궁금하기는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이 손오공과 베지터의 미리 짜둔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은 손오공과 베지터가 이미 이야기를 다 해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서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단순히 손오공이 먼저 도착한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으로는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징조를 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징조뿐만이 아니라 완성형까지 발동은 가능하지만 우선 징조로 싸워보겠다는 의도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징조 정도로 모로와 대적할 만한 기술을 그동안 배워왔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까지 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힘까지 손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손오공이 징조까지밖에 발동을 하지 못하지만 베지터와 퓨전을 해서 오지터가 된 이후에는 완성형까지 변신을 한다든지 말이죠. 다음으로 신경 쓰이는 것은 피콜로의 대사예요. 손오공의 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피콜로가 소노반에게 직접 이야기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손오공이 등장했을 때 손오반과 피콜로가 왜 놀랬는지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뭘까요? 손오공이 또 다른 신의 영역으로 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손오공의 첫 등장이 무의식의 극이, 그러니까 신의 힘이기 때문에 피콜로 손오반이 눈치 못 챈 것 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아, 잊을 뻔했네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8화에 큰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무치가 죽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손오공과 모로와의 싸움만 남았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다음화 59화는 정말로 큰 기대가 됩니다. 베지터도 빨리 좀 등장하지. 설마 토리야마 선생님 아직도 베지터의 새로운 변신을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8화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